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02842번 집배원 한상덕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이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의 우체국에 직업을 얻었다. 마을은 N/N 크기의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행렬로 나누어진 각 지역은 우체국이 P, 집이 K, 그리고 목초지는 점,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은 고도라는 개념이 있네요. 높이. 매일 아침 상덕이는 마을 모든 집에 우편을 배달해야 된다. 모든 집에 배달해야 됩니다. 배달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우체국 P가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지점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상덕이는 현재 있는 칸과 수평, 수직, 대각선으로 인접한 칸으로 이동할 수 있다. 팔방 탐색이 가능하군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배달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상덕이는 이렇게 매일 아침 배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궁금해졌다. 상덕이가 배달하면서 방문하는 칸 중에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고도 차이를 피로도라고 하자. 이때 가장 작은 피로도로 모든 집을 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문하는 칸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하는 칸. 이 방문하는 칸은 당연히 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디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목초지까지예요. 그렇죠. 목초지가 일종의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덕이가 방문해야 되는 모든 경로들을 다 합쳐서 생각해 보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차이를 피로도로 하는데 이게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피로도를 가장 최소로 하게 되는 범위가 얼마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줄에는 n이 주어지는데 n은 지도의 크기죠. n은 2에서 50 사이고, n개의 줄에는 마을을 나타내는 행렬이 주어진다. P는 한 번만 주어지고 K는 적어도 한 번 주어진다. 다음 n개의 줄에는 행렬로 나누어진 지역의 고도가 행렬 형태로 주어진다. 고도는 100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은 첫째 줄에 가장 작은 피로도를 출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상덕이가 어떻게 지점들을 방문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인 지점, 이 P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여기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도 2, 최대도 2, 그러니까 2에서부터 2까지니까 범위는 0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두 개의 지점은 꼭 가야 돼요. 자, 1을 방문할 때 3에서 4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4에서 2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는 2고 최대는 4니까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2가 되겠죠. 또는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죠. 3에서 2로 가서 4로 가서 2로 가서 4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갔을 때도 최소는 2, 최대는 4가 되겠죠. 즉 지점들을 방문할 때 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도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떨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P에서 출발해서 방문해야 될 곳이 여기, 그리고 여기예요.
자, 이 경우는 4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서 3을 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9로 맞바로 가는 거는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 5로 갔다가 5에서 3으로 갔다가 뭐 3에서 8 갈 수 있겠고 3에서 7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물론 바로 5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면 최소는 3이 될 거고 최대는 8이 될 거니까 두 개의 차는 5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애초에 4에서 3으로 가고 9를 거쳐서 7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최소 3, 9에서 차이는 6이 되겠지만 이건 답이 아니죠. 우리는 최소 피로도의 경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의 범위를 탐색할 건지를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범위를 우리가 접지행이처럼 꼭 집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완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완탐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높이가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범위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 3부터 4까지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걸로는 탐색이 안 되겠죠? 5까지 해보고 6까지 해보고 7까지 해보고 8까지 해보고 9까지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 찾았겠죠. 왜냐면 여기에는 3부터 9까지라는 것은 모든 높이가 다 있으니까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러프하게 잡은 거죠. 우리는 최소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니까 범위를 또 줄여봐야 돼요. 자, 3에서 했을 때 뭔가를 찾았다면 좀 더 이제 저스트하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4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가보고 요만큼 가보고 요만큼 가보고 요만큼 가보고 요만큼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탐색해야 될 높이의 개수가 m개라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5의 m에 그래서 각각의 높이가 결정됐을 때 거기에서 탐색 횟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탐색은 최대 지금 n이 50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50 곱하기 50 각각의 노드에서 8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게 2만 정도. 자, m과 m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m은 여기서는 지금 3부터 9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높이는 최소 1부터 시작해서 100만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100만 곱하기 100만에다가 2만이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시간대에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관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어떤 범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5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5의 n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투포인터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투포인터. 이 투포인터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지점을 잡고 있다가 범위를 하나씩 늘려가 보는 거죠. 그래서 3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봤다가 탐색이 실패했다 라고 하면 범위를 하나 늘려가 보고 4, 또 실패했다 그러면 5까지 한번 늘려가 보고 또 실패했다 6까지 한번 늘려가 보고 만약에 6에서 찾았다 라고 하면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요 SI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점 위로 올려가면서 범위를 축소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5의 n만큼의 시간만 걸리면은 전체를 탐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5의 m의 곱하기 탐색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요거 자체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 5의 n 자체도 상당히 그냥 큰 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해줄 수 있냐면, 어차피 이 높이가 1부터 100만까지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디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로 세로가 50 by 50인 이런 지도 내에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그냥 1부터 100만 이라고 하지 말고 요 지도 안에 있는 이런 지점들을 높이로 해본다면 이 5의 m이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죠? 5의 n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의 50 곱하기 50에 곱하기 2만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도 내에 있는 높이들도 역시 높이들도 동일한 높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높이를 제거한다 라고 치면은 셀과 같은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주면은 동일한 높이가 빠져서 훨씬 우리가 탐색해야 될 그 개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투포인터를 이용해서 범위를 조절해 가면서 전체를 완탐해 보면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맥준 2842번 집배원 한상덕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도의 크기 n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도의 정보가 있는데, 지도의 정보는 좌표와 함께 거기에 타입 그리고 고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여러 개여서 저는 이것들을 다 담기 위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정보가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그 타입과 행렬에 대한 정보는 한 번에 들어오는데 높이는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먼저 세 녀석만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고도는 따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구성되는 게 맵이 되겠고요. 네, 맵을 구성해 볼까요? 이렇게 맵이 구성이 됐고, 입력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출발점의 위치, 즉 포스트의 위치와 몇 개의 집을 탐색을 해야 탐색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타입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타입이 P면 이것은 포스트, 그 타입이 K이면 이거는 우리가 방문해야 될 집이죠. 그런 경우에는 집의 개수가 증가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도를 처리해 주면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맵에다가 각각의 지점들의 고도를 표시를 해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이 고도들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범위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복돼서 데이터를 관리해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쭉 위로 정렬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방에 처리하기 위해서 트리셋에다가 고도 정보를 다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고도들도 다 준비가 됐고요. 근데 셋 자료 구조는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을 리스트로 좀 바꿔줄게요. 자, 높이에 대한 목록을 찾았으면 이제 이 높이 목록을 가지고 그 높이 목록에서 어떤 범위를 이용해서 탐색할 건지를 결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할 범위를 골라 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소박하게 맨 밑에서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시작하는 위치가 스타트 인덱스가 당연히 끝 위치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 위치는 아무리 지가 올라가 봐도 사이즈보다 크진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증분을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 증분에 대한 처리는 실제로 탐색을 해 가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리하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SI부터 EI까지 범위에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탐색을 할 때 가장 출발점은 언제나 우체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SI와 EI 범위 내에 우체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if 포스트의 높이가 시작점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뭔가 비벼 볼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다면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체국이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됐다면 탐색하는 거죠. 원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탐을 할 때는 이게 뭐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BFS로 가던 DFS로 가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DFS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이게 탐색 가능할 높이죠. 높이 범위에서 탐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탐색했는지를 한번 쭉 찾아볼 거고, 이 탐색한 개수가 누구랑 맞다면, 아까 우리가 집의 개수죠. 이 홈 CNT랑 맞다면 그러면 탐색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해보고,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시작점은 우체국이죠.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만약에 저게 찾은 게 다 찾았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저스트하게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SI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못 찾았으니까 범위를 늘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답을 찾았다면 이거는 정답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먼저 minTileRate라는 변수를 하나 잡아보고 이를 max value를 초기화하고 minTileRate는 max.min 그래서 기존의 minTileRate와 그리고 방금 찾은 값이겠죠. 값을 찾아주면 되고 맨 마지막에 다 탐색이 끝나고 네, 최소 피로도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그냥 완탐 코드만 작성해 보면 되겠죠. 완탐 코드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에 대한 가이드만 잘 생각하고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실점의 방문 처리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네, 방문한 지점들을 CNT에다 저장하고 그 CNT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CNT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냐? 자, 우리는 팔방 탐색 해야 되죠? 팔방 탐색. 그러면은 하나, 둘, 8개 해서 저기 위에서부터 가보면 -1에 0 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까요? 네, 그러면 네, 방향별로 새로운 좌표가 나올 거고 그 좌표를 막바로 신뢰하면 안 되니까 이런 유틸리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럼 이제 규칙이 이제 있어야 될 게 어떤 경우에 이제 탐색이 가능하냐면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미방미고 SH에서 EH 사이에 있다면 방문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 내에 있고 방문하지 않았고
요 범위에 있다면 거기로 방문하는 거죠. 근데 방문할 건데 그 지점이 이제 K라면 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CNT가 뿔뿔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 뒤쪽에서 탐색해서 또 집을 발견한 거 그것도 다 더해줘야 되겠죠. CNT 플러스는 DFS에서 옆에 NR, NC 그리고 비스트 그리고 SHEH 이렇게 누적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5라는 답이 나왔고요.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은 잘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는 2포인터 그래프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백준 2842번 집배원 한상덕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